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설명을 하는 거냐면 이제 변수를 출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는 좀 전에 앞에서 무엇을 어떤 걸 가지고 출력을 했어요? 맞아요. 함수라고 하는 여기는 프린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출력을 했어요. 그렇죠? 저 프린트하고 가로라고 하는 게 함수예요. 저 함수는 내장 함수인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또 대다수 프로그램에서는 내장 함수가 있고 사용자 함수가 있어요. 사용자 함수라고 하는 자체는 사용자가 직접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내장 함수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프로그램을 만들 때 몇몇 기능들 정말로 많이 쓰는 거는 굳이 코딩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이미 거기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장형 함수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내장형 함수인 거예요. 대신 형식은 몇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여기를 소문자로 써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가로를 써야 돼요. 여기가 가로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인수 같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인수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어떤 전달받는 자료 같은 걸 말하는데, 프린터는 약간 특이해서 여기에는 인수를 하나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인수를 없앨 수도 있어요. 없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프린트는 상당히 이렇게 출력을 할 때 편리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기 아까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출력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했고, 이 앞에 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줬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코딩을 할 때는, 파이썬으로 코딩을 할 때는 크게 두 개 모드를 가지고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것처럼 파이썬 쉘이라고 하는 환경이에요. 파이썬 쉘이 하나가 있고, 좀 전에 말했던 대화형 환경,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쉘 모드예요. 그쵸? 대화형 모드예요. 그런데 여기 파일에 들어가서 뉴 파일을 누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빈 공간이 뜨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스크립트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어떤 것들을 한 번에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이거를 한 번에 돌리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듯이 쉘 모드에 했을 때는 프린트라고 하는 이 함수를 생략하고도 단지 함수 명만을 써서도 우리가 출력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방금 해봤어요. 하지만 스크립트 환경에서는 여기에서는 반드시 프린트 함수를 사용을 해야 출력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봐요. 거기다 값도 넣어보고 뭐 등등등을 한번 해봐요. 그렇게 몇 번 해보면은, 그리고 일부러라도 한번 이렇게 프린트를 대문자로도 써보고, 그러면은 이게 에러가 나는구나 등등등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많이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를 여기를 뭐 대문자로 써보거나 아니면 여기를 괄호를 이렇게 대괄호로 써보거나 그러면은 에러가 날 거예요. 자, 그러면 했던 그런 것들을 직접 해서 몸소 체험을 해요. 그래야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변수 출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변수 생성과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x 이꼴 여기다 100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실제는 여기는 같다는 뜻이 아니라 100을 x에다 넣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무슨 모드예요? 여기는 대화형 모드인 거죠. 대화형 모드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x를 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엔터를 치더라도 100이 출력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린트 x를 이렇게 쳐도 100이 출력되게 돼 있어요. 좀 전에 해봤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정수만 되는 게 아니라 실수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자열도 돼요. 문자열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딩을 하고 나서 지금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놓고 x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도대체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저런 경우에 어느 값이 출력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해가죠? 먼저 x에다가 100을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x에다가 2만이죠? 2만을 넣었어요. 그럼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이 변수라고 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입력된 값을 출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값을 무한히 출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x라고 하는 변수, x라는 상자에 1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100은 지워지고 2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을 했을 때는 2만이 출력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해보면은 2만이 이렇게 출력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정말로 그런 거 한번 볼까요?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200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여기 한 칸씩 모양 때문에 이렇게 띄고 쓸게요.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다가 똑같이 헬로 월드를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프린트 A 하게 되면은 뭐가 출력될까요? 이때는 에러가 날까요? 한번 해볼까요? 헬로 월드가 출력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A에 200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정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 뒤에 다시 문자열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결과적으로 문자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력되는 값은 문자가 출력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든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저장된 값을 무한히 출력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고, 자 이제 이번에는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생성된 변수는 얼마든지 다른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밑에다가 x 이퀄 300, x 이퀄 문자열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 값들이 계속 저장이 돼요. 근데 위에 있던 것들은 다 지워져요. 다 지워지고 그 최종값만 이렇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번에는 여기에 어떤 게 출력될까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출력될까요? 여기는 뭐가 출력될까? 여기는 먼저 여기에 특징이 하나가 있죠. 이따가 변수명을 정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지만 여기 보면은 안녕이라고 하는 변수명은 한글이에요. 한글도 변수명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5를 안녕이라고 하는 변수명에 넣는 거예요. 여기는 변수명이에요. 변수명.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프린트 안녕을 하면은 이 안녕에 들어있는 값이 출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5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프린트하고 땡땡하고 안녕하고 땡땡하고 가로를 닫았어요. 이때는 뭐가 출력이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변수명에 변수 안녕이라고 하는 변수에 5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처럼 5가 출력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안녕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명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쪽 줄에서 안녕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여기에서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렇죠? 여러분들 역시 잘하네요. 여기에서는 안녕이 출력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위에 있는 안녕은 변수명이에요. 변수명인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놨기 때문에 여기는 문자열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안녕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나눴죠? 어떤 거냐면 하나는 한글도 변수명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수명이 됐던 어떤 게 됐던지 간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 따옴표를 붙이게 되면은 이쪽은 컴퓨터에서는 문자로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숫자, 여기다 만약에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더라도 여기다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은 숫자가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이 컴퓨터에서는 문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문자로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어요. 이제 다음 예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개의 변수를 생성하고 이렇게 출력하는 과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는 변수가 다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장에서 보게 되면은 두 개의 변수도 사용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가 두 개일 테니까 그 뒤부터는 100개가 됐던 100만 개가 됐던 변수를 이름만 다르게 만들면 그 100만 개의 다 다른 값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개의 변수를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생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는이라고 하는 할당 연산자를 중심으로 x 플러스 y가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요 x로 100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y로 200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 자체가 더해져서 더해지는 거예요. 먼저 더해져서 여기에는 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썸이 프린트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프린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프린트는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값, 그러니까 100 더하기 200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300으로 이렇게 출력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 루트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쭉 따라가 봐요. 첫 번째, 변수는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뒤에 간단하게 이렇게 더하기 프로그램을 썼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를 거치냐면 여기 x라는 변수가 여기로 들어가요. y라는 변수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100, 그리고 이쪽에 200이 들어가요. 그리고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더해요. 그래서 300이라고 하는 답이 여기 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를 출력을 하면은 그래서 300이 출력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도 똑같이 두 개의 변수를 생성을 하고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가 출력이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이쪽에서는 어떻게 출력될 것 같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 100에 이렇게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200에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기 썸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x라는 값을 여기다 넣어요. 100을 넣어요. 그리고 y라는 값을 다시 여기다 넣어요. 200을 넣어요. 근데 이때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문자예요. 문자. 그 점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문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출력을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건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여기를 잠깐만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이 값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쪽으로 잠깐만 이렇게 중앙쪽으로 내려줄게요. 중앙쪽으로 잠깐 이렇게 내려줄게요. 내려주고 만약에 A에다가 우리가 뭐를 넣을 거냐면은 이렇게 따옴표를 붙이고, 따옴표는 하나만 써도 상관이 없어요. 100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쌍따옴표, 그리고 그 헛따옴표에서 이렇게 우리가 땡땡 해도 되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치고, 물론 양쪽이 같아야 돼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작은 따옴표고 여기는 큰 따옴표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리고 아까 뭐 했었죠? 여기다가 썸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를 썸에다가 A 플러스 B를 대입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프린트 이렇게 썸을 출력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좀 전에 말했듯이 지금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값 자체가 이게 문자인 거예요. 여기도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100이라는 문자, 200이라는 문자인 거예요. 컴퓨터는 문자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단지 사람이 헷갈리는 것 뿐이에요. 사람이 100을 숫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자예요. 문자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문자 100, 문자 200이 이렇게 나열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사랑합니다 라고 썼다면 여기는 사랑합니다가 나올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는 보여줄게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변수를 여러 개의 값을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변수를. 그리고 출력도 여러 개를 이렇게 한 번에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개념 자체를 점점 확대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는 A에다가 이렇게 10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B라는 변수명에다 20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C라고 하는 변수명에다 30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A, B, C를 한 번에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프린트에다가 이렇게 콤마로 구별을 해주면 돼요. 콤마로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은 이 값 자체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올 때 유심히 보게 되면은 여기가 공백으로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걸 한번 해봐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하나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라고 하는 자체는 옆으로 이렇게 A, B, C를 콤마로 구별해서 한 번에 할 수가 있는데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때는 이거를 옆으로 쭉 쓸 수는 없을까요? 이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콜론으로 구별을 하면 돼요. 콜론으로 구별한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처럼 지금과 같이 나열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행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행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미콜론을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콤마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은 다시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기에 있는 결단 생산자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변수 따로, 여기에는 이렇게 값 따로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점점 단순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알아봤고, 이제 또 하나를 알아보죠. 또 하나의 개념은 바로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수라고 하는 자체는 또 하나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기할당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은 A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10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A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아래쪽 문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A 더하기 1이에요. 그리고 같다라고 돼 있어요. A가 A 더하기 1과 같아요. 수학적으로는 전혀 성립할 수가 없는 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생각해봐요. A하고 A가 같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2를 더 더했는데 같을 수가 있나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이거는 자기할당문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10이라고 하는 값이 A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변수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쪽에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우측으로 이렇게 와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A가 10을 갖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10에다가 2를 더하는 거예요. 더해서 더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11이죠? 11을 다시 A에다 넣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 구조를 갖는 거를 자기할당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A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얼마가 나와요? 맞아요. 11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11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얼른 코딩들을 한번 해보세요. 코딩들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산수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이제 변수명부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